네, 오늘 뉴스 탑10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뺑소니 35일 만에 택시기사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과요. 그 피해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서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이죠. 지난달 21일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 그리고 24일 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나오면서 한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죄송합니다.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예, 손동엽 변호사님. 일단 먼저 시간대 별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고가 난 거는 음주 뺑소니 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9일, 4월 9일이고 22일 날 경찰 소환이 있었고 24일 날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현재 뭐 독방에 수감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기소는 아직 안 된 상태죠. 구속 기간만 19일까지 연장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구속 기한 연장 마감을 얼마 안 앞두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사고 한 달 지나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을 텐데요. 연락처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었고 검찰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연락이 닿았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혹시 피해자 합의 이후에 또 진술이 번복되거나 피해가 좀 축소 진술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서 이제 서로 연락처를 원하는 상황에서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보는 것이고요. 예. 원칙적으로 뭐 경찰이 서로 합의를 주선하거나 연락처를 공유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회복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동의받아서 연락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 사건 워낙 대중적인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고 다른 수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쪽의 합의 절차가 좀 늦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수 김호중 씨는 과거에 애틋한 이야기로 인해서 화제가 됐던 그런 가수입니다. 남들과 같은 평범함을 간절히 원했던 아이. 하지만 남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아이. 30년 뒤. 평범함을 간절히 원했던 아이는 이제 평범함을 넘어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이별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노래로 그냥 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울분이라 해야 되나요? 뭐 한이라 해야 되나요?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사실 뭐 정치인이든 또는 연예인이든 국민들의 또 팬들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고 또 돈을 벌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결국은 뭐 늘 우리가 그동안 계속했던 얘기지만 김호중 씨는 그런 점에서 많은 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과의 3가지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예. 두 번째가 대상이 확실해야 되고 세 번째가 내용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 나서 판단을 하고 여론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김호중 씨는 쉽게 말해서 작게 쉽게 바로 끝낼 수 있는 일을 많은 거짓말과 회유 뭐 다른 어떤 불법적인 일로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더 큰 화를 일으킨 거예요. 예. 저는 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된 협회가 있을 겁니다. 예. 가수도 가수 협회가 있듯이. 예. 그러면 이분의 어떤 법적인 조치 이후에도 그 협회에서 이 가수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출연하지 말아라고 좀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어떨까. 예. 언제까지나 제재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또 협회라든가 국민적으로도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거짓말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주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지나친 팬심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팬들의 발언 들어보시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살았고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평생. 오늘 마지막 공연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심정이에요? 추진하고 기자인데요. 오늘 마지막 공연 될 수도 있잖아요. 심정이 좀 어떠신지? 네, 저 당시만 해도 사건 초기다 보니까 팬들이 굉장히 조금 화난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뭐 이명웅 씨를 상대로 해서 이명웅 씨는 공연에서 돈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일부 김호중 씨 좀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발언들이 또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또 김호중 씨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좀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선처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100억 가까이나 기부했다. 알고 봤더니 그 100억 중에 75억이 음반을 사서 여러 단체에 기부한 그런 단체 음반 구매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기부냐라는 논란도 있었고요. 사실 정혁준 변호사님, 이게 그래서 사실 저희가 CCTV를 여러 개 봤습니다만 편의점에서 김호중 씨가 술 사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그게 어떤 장면이었는가 했더니 그게 결국은 음주 사고 낸 다음에 술을 마실 경우에 나는 사고를 낸 뒤에 술을 마셨다. 이거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는가라고 해서 법원에서 지금 그 법무부나 우리 정부에서도 야 이건 좀 김호중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뭐 그와 같은 법을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딱 맞추어 가지고 법 만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 그렇게 기준을 딱 정해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들 사기거든요.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범인 그 은닉 교사 뭐 이런 게 될 수 범인 도피 교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특별하게 양형 조건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양형 기준 맺히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 참 그 김호중 씨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전에 앵커가 100억 기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100억에서 75억 빼면 25억 아닙니까? 네. 25억 기부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억씩 기부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25억을 기부했다라고 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100억까지 뻥튀기 해가지고 25억까지도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가? 그다음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베스트셀러 만든다고 책 같은 거 사재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런데 김호중 씨 인기에 저런 베스트셀러 만들기가 필요했을까? 김호중 씨는요, 조금 전에 노래 들어봤지만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인생 스토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능과 스토리가 그 김호중 씨의 거짓말, 어떤 거짓말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갑질하지 않았습니까? 막내 매니저 보고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러한 거짓말과 갑질로 인해 가지고 김호중 씨의 저런 어마어마한 재능과 스토리까지 묻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김호중 씨 소식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그 내용 먼저 정리해봤습니다.